한때 아름답던 이 행성은 문명이 번영했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발디딜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다. 대기는 독성 물질로 가득 찼고 땅은 메마르고 척박해져 더 이상 생명을 키울 수 없게 됐다. 이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다. 핵 대피시설로 만들어진 국제우주함선 ISH를 마지막 피난처로 선택했다. 이곳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겨우 300명. 저명한 과학자, 우주비행사, 군사 전문가와 의사, 고위직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구성된 비밀 집단 에일한테 소속만 비밀리에 지구를 탈출했다. 분투 끝에 모두 우주함선에 도착했고 새로운 무중력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우주함선의 시스템은 인공지능에 의해 관리되었다. 필요한 도구와 부품은 3D 프린터를 통해 만들어냈고 태양 패널을 통해 우주정거장에 끊임없는 에너지를 공급했다.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에서 가져온 수백 종의 씨앗들을 수경 재배하여 식량 문제도 일부 해결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수는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정치인들은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I'm the one who worked hard to establish a ramp, and I'm the one who provided the capital of this ship. I deserve more treatment. I need a bigger room and more food. 과학자들 사이에선 연구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에 둘러싸인 논쟁이 발생했다. 일부는 자신들만이 탈출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우울증을 겪었다. 인간의 감정은 사소한 것에 눈이 멀어 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 우리 모두가 불만을 억누르며 생활할 수 있었던 건 더 큰 위협을 극복해야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It seems like we've solved the minimum issues needed to survive, but we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There's no technology to self-sufficiency in water, and it consumes more than food production. Most of all, the facilities, space, food, and environment here are limited. We need to stick together. I can't live in a spacesuit until I die. 이에 목숨을 걸고 새로운 터전을 찾는 기술 개발에 몰두해야 한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식량과 물을 생산하는 기술이 먼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한 없는 속박은 우릴 더 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주 함선은 자유로운 감옥이었다. 과학자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수백 광년 떨어진 행성들을 관측하며 생존 가능한 환경을 가진 행성 탐색에 전념했고, 다른 팀은 장거리 우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워프 드라이브 기술 개발에 전념했다. 많은 실패와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수년의 고된 노력 끝에 방법을 찾아냈다. 탐색팀은 첨단 망원경을 통해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우로라를 발견해냈다. 그곳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며
대기 조성 또한 생존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팀은 워프 드라이브의 핵심 요소인 반중력 물질인 엑조틱과 시공간에만 중력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타임틱을 발견해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를 한 장의 거대한 천으로 상상해보자. 이 천의 중앙에는 우리의 우주선이 위치해 있다. 엑조틱 물질은 우주선 뒤쪽에 배치되어 그 부분의 시공간을 위로 밀어올린다. 타임틱 물질은 우주선 앞쪽에 배치되어 시공간을 수축시킨다. 우주선 앞과 뒤쪽의 시공간을 기하학적으로 변형시켜 우주선을 목적지와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워프 드라이브의 사용은 시공간을 극도로 왜곡시키는 만큼 그 왜곡이 불안정해질 경우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었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제기되었지만 우리의 제한된 자원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워프 드라이브 시뮬레이션 실험과 작은 모형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린 아우로라로의 워프 드라이브 실행을 결정했다. 실행 당일 함선 내부에선 긴장감이 흘렀다. 우리 모두 워프 드라이브의 활성화를 지켜보았다. 엔진이 가동됐고 우주선 주변의 시공간이 점차 왜곡되기 시작했다. 워프 드라이브가 진행됐다. 우린 성공적으로 우주의 반대편에 도착했다.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곳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서 지구와 비슷한 푸른빛을 띠는 아우로라가 조그맣게 보였다. 그러나 아직 기뻐할 수는 없었다. 우린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했다. 우선 정지 궤도에 모선을 진입시킨 후 세 대의 탐사 로봇을 아우로라에 발사했다. 로봇들이 아우로라에 도착한 직후 행성의 데이터를 보내왔다. 아우로라는 큰 곰자리 방향으로 약 134억 광년 떨어진 은하 GNG-11 외곽 항성계의 5번째 행성으로 3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지름은 9,000km로 지구의 1.5배이며 중력은 0.9G로 지구와 비슷했다. 또 공전 주기는 2년 3개월, 자전 주기는 33시간으로 지구보다 길었으며 봄과 가을이 긴 매우 살기 좋은 기후를 지녔다. 행성의 표면엔 열과 반응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광석들로 가득해 밤에도 밝게 빛났으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고 대기 조성 또한 생존에 적합했다. 우리가 예측한 것과 일치했다. 기뻐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탐사 로봇 세대와의 통신이 두절됐다. 과학자들은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망원경으로 행성을 관측했지만 행성 표면엔 신호를 차단할 만한 문명의 흔적이나 위협적인 생명체는 보이지 않았다. 기계적 결함이 원인일 것이라 짐작하고 탐사 로봇 한 대를 더 보내봤으나 이 로봇과의 연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끊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과학자들은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로봇과의 통신 두절 문제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이행할 여유가 없었기에 과학자와 군사 전문가로 구성된 탐사대를 꾸렸다. 탐사대의 목표는 탐사 로봇들과의 통신 교란 원인 분석, 백신 제작을 위한 미생물 샘플 채취, 토양 성분을 검사하기 위한 샘플 채취 등 아우로라가 새로운 터전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우린 탐사선을 탔고 성공적으로 아우로라에 착륙했다. 우린 최초로 행성의 공기를 마셨다. 아우로라의 대기는 독성이 없고 산소가 충분했기 때문에 필터 없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장기간의 무중력 환경으로 인해 약해진 근육과 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용한 슈트 덕분에 몸이 빠르게 중력에 적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임무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린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아우로라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태블릿 중 일부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기계적 결함으로 여겼다. 동요하지 않고 우리는 토양 샘플을 채취했다. 그 후 백신 제작에 필요한 미생물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도 완료했다. 이어서 베이스 설치를 위한 지형 정보 및 조건을 확인했다. 아우로라를 두 눈으로 보고 나니 이 행성의 조건은 완벽했다. 풍부한 천연 자원, 호흡 가능한 대기,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탐사 로봇들을 발견한 우리는 로봇이 멈춰있는 걸 보고 기계적 결함을 의심했다. 하지만 로봇들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문을 남겼지만 아우로라의 조건은 너무나 매력적이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아우로라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우주함선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함선으로의 귀환을 앞둔 순간 갑자기 우주선의 시스템이 일부 마비됐다. 전자장치들의 연쇄작동 중지 문제에 대해 과학자들은 곰곰이 생각했다. 탐사 로봇과의 연결이 끊기고 일부 태블릿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우주선의 시스템은 반응을 멈췄다. 곧이어 행성의 자기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기장을 측정해본 결과 사전의 예측값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치가 측정되었다. 자기장이 전자장치들의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행성 내부 외핵 등의 전도성 유체의 대류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의 크기는 행성의 크기, 외핵의 대류 속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우로라의 자기장 세기는 계산값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과학자들은 강한 자기장의 발원지를 추적했고 그곳으로 탐사대를 파견했다. 그곳엔 놀랍게도 입구로 보이는 인공 구조물이 있었다. 문명의 흔적이었다. 우린 개인화기를 정비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터널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레이더엔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으며 우린 더 깊숙이 들어갔다. 한참을 걸었고 그 끝에 수천 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하고 텅 빈 도시가 있었다. 인류의 과학기술보다 훨씬 더 고도로 발전된 문명에 버려진 도시였다. 건물들은 탄소섬유 기반의 신소재로 만들어져 있었다. 고층 건물 내부엔 기둥이 한 개도 없었지만 매우 안정적이었다.
모든 건물은 자체적인 소형 원자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았기에 전봇대를 설치하거나 땅속에 전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건물 내부에서 모든 물과 오물을 정화할 수 있었기에 하수도 또한 필요하지 않았다. 때문에 도시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구축되어 있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도시였다. 우린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중앙의 거대한 구조물로 진입했다. 내부에는 생전 처음 보는 장비가 있었다. 그 기능을 파악할 순 없었지만 이 신호가 전자장비들에게 심각한 전파 방해를 일으키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즉시 장비들을 분석하려고 했으나 낯선 문명의 기술을 단시간에 이해하는 건 불가능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한 과학자가 실수로 장비의 한 부분을 활성화시켰다. 우린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화산이 폭발했고 번개가 내리쳤으며 홍수가 발생했다. 땅이 갈라지며 행성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아우로라는 파멸의 행성으로 변해버렸고 모선에서 우릴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 장비는 강한 자기장을 통해 환경을 제어하는 장치였다. 아우로라의 문명은 이 기계로 인해 멸망한 것이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기계를 조작했다. 이틀을 잠도 자지 않고 문제에 몰두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한 과학자는 기판을 내리쳤고 사람들은 서로 탓하기 시작했다. 식량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식은땀이 났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다. 우린 문화를 통합했고 함선을 건조했고 워프 기술을 만들었으며 137억 광년을 뛰어넘어왔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인류는 무력했고 우린 잊혀질 것이다. 그때였다. 갑자기 장치가 가동을 멈췄고 자기장과 기후는 정상화되었다. 영문은 알 수 없었으나 확실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우린 즉시 탈출했고 다시 빛을 볼 수 있었다. 모선으로 돌아간 후 일주일간 아우로라를 관찰했다. 그동안 행성에서의 천재지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장 수치도 정상적이었다. 탐사대는 다시 한번 아우로라에 갔고 기계의 재가동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성과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기계는 다시 작동하지 않았다. 모든 일의 끝이 보였다. 옛날에 그 기계가 멈춘 이유는 아마도 수천 년 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됐기에 과부하가 온 것 같다. 그 후 우린 아우로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발전소를 설비했고 도시를 건설했다. 학교와 병원 같은 필요한 시설을 세웠다. 평일엔 다시 직장에 다녔고 주말엔 가족들과 휴가를 떠났다. 문명이 다시 시작됐다.